고대부터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건강의 비결을 찾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슈퍼푸드라 불리는 식품들은 특별한 주목을 받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아왔다. 이러한 슈퍼푸드는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것을 넘어 몸에 여러 특별한 효능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퍼푸드의 첫 번째 주인공은 퀴노아. 안데스 산맥이 그 고향인 퀴노아는 수천 년 전부터 잉카 제국의 주식으로 사랑받아왔다. 콜럼버스 이전의 남미 원주민들은 퀴노아를 곡물의 어머니라 불렀다. 퀴노아는 그들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퀴노아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완전한 단백질원으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섬유질, 마그네슘, B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현대인들의 식단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는 푸른 황금으로 불리는 아보카도. 자연이 선물한 이 크리미한 과일은 건강한 지방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은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이 과일은 멕시코를 원산지로 하며 오래전부터 중앙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보석처럼 여겨졌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블루베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북미 원주민들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던 블루베리는 현재 항산화제의 강자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노화를 막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졌다. 블루베리는 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맛과 효능으로 왕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녹차 또한 슈퍼푸드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전통차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녹차는 뛰어난 항산화제인 카테킨을 포함하여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에크라는 성분이 체중 감량과 신진대사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현대의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폭넓게 활용된다. 녹차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아씨는 슈퍼푸드의 소리를 잘 전한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치아씨는 그 작고 힘이 넘치는 씨앗 안에 오메가3 지방산, 섬유소, 칼슘 등이 가득하다. 아즈텍인들이 장거리 여행에서 체력 보충을 위해 섭취하던 이 씨앗은 현대에 와서도 에너지와 영양소 보충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슈퍼푸드들은 각각 고유한 역사와 효능을 지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식재료를 넘어 자연이 준 건강의 선물로 꾸준한 연구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가운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중 5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유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식단에 칼로리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지속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오히려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어 면역력 저하, 피로, 빈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이다. 특정 식품군을 배제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단기적인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체내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무리한 운동이다. 운동은 다이어트의 중요한 요소지만 자신의 신체 능력을 초과한 운동은 건강에 해롭다. 과도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이고 근육, 손실이나 피로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충분한 휴식 없이 고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번째 이유로 감정에 의한 식사 조절 실패가 있다. 다이어트 과정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감정적 요인이 식사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상 심리로 인해 폭식하거나 극도로 섭취를 제한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섭식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흔히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목표 체중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바라보게 되면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고 요요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체중 감량 이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위 이야기들이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보여준다. 다이어트는 단지 체중 감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 관리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이야기, 수면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며 하루에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과도한 정보,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심리적 요령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수면 환경 조성하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침실은 오로지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조명과 소리, 향기 등을 활용하여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보세요.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 계열의 향은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또한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환경의 변화가 당신의 잠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령은 정신적 준비와 이완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하루의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며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잠을 방해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심호흡 운동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사라지고 잠에 들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 중 좋았던 기억이나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숙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령입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의 피로를 적절히 해소해주는 것이 추천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줍니다. 다만 자기 직전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적 요령은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다듬어진 수면 습관은 하루의 시작을 한층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밭 같은 쌀쌀하고 헬스장에 가기엔 귀찮은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루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지만 간단하고 효과적인 루틴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먼저 유튜브에서 홈트레이닝 초보자 루틴이라고 검색하니 수천 개의 영상이 나왔다. 처음엔 너무 많은 정보에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차근차근 정보를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가장 마음에 드는 루틴을 발견했다. 10분 완성 상체 강화 운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그 영상에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 설명되어 있었고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다. 첫 번째 동작은 팔굽혀펴기였다. 평소에 팔굽혀펴기는 쉬운 동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자세를 잡고 천천히 하니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적절한 10번의 팔굽혀펴기를 완성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동작은 플랭크였다. 이 동작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들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나갔다. 플랭크를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동작은 가벼운 스트레칭이었다. 어깨와 팔을 쭉쭉 늘려주는 동작을 하니 운동 후의 피로가 한층 줄어드는 것 같았다. 스트레칭은 사실 모든 운동 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따라 해보니 그 중요성을 알 것 같았다. 이렇게 나의 첫 홈 트레이닝은 막을 내렸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 좋았다.
집에서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 루틴을 바탕으로 꾸준히 몸을 관리할 계획이다. 오늘의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나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믿으며 다음 도전도 기대해본다.